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올라와 있는 예제 문제 B형의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이 문제지하고 소스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제 블로그 스펙 쌓는 곰학습지 블로그에 오면은 소스 문제 파일과 소스 파일과 정답 파일을 이렇게 지금은 A형이 올라가 있는데 이 동영상과 함께 B형도 올려놓겠습니다. 문제 1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유의사항에 의하면 우리가 정답 파일로 제출하는 파일은 소스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스 파일을 갖다가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고 시험 보는 컴퓨터에 C의 OA 폴더라고 안에다가 수험 자리 8자리, 내 수험 번호 8자리 번호로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갖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죠. 여기 소스 파일이 있으면 파일에 가가지고요. 다른 이름으로 소스 파일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찾아보기를 해서 C 밑에다가 어디다 저장을 했냐면 C 밑에다가 OA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간단하게 3, 4, 5, 6, 7, 8, 9, 0이라고 이렇게 8자리로 수험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 하나마다 시트가 끝날 때마다 매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에서 해야 할 거는 우리 소스 파일을 갖다가 C 밑에 OA 폴더 밑에 수험번호 8자리를 저장하는 거 이렇게 작업을 하고 문제 1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은 3개의 소문제가 있고요. 문제당 5점, 10점, 5점 해서 총 2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사실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이 타자 치는 시간에 대비해서 점수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맨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5점을 받기 위해서 입력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려울 거 없고요.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제목은 지금 소스 파일 열어보면 제목은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클릭해 보면 바탕체에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지 않은 부분 A3부터 G7까지의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3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타이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필드명을 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땐 탭키를 쓰고 다시 왼쪽으로 갈 때는 Shift 탭으로 옮기면 되고요. 해서 필드명을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별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드명을 적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4번은 전부 다 영문이나 숫자가 들어간 데이터고 여긴 날짜 형식이 들어가고 전화번호 그래서 같은 형식이 있는 데이터별로 이렇게 필드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을 클릭하고요. 여기는 영문이니까 영문으로 바꿔놓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A 3번부터 그 다음에 G 7번까지 데이터를 다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지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목 A 1셀을 클릭해보면 바탕체인데 A 3셀부터는 맑은 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지에서는 여기 A 1셀과 그 다음에 문제지에 있는 게 같은 글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용이 잘려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잘려 있지 않고 여기 내용이 다 여유롭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저기 숫자만 빼고는 전부 다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만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요거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3부터 G3을 선택하고요. 일단 제목과 같은 바탕체 11포인트는 지금 맞고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어, 모든 글자가 여기까지 다 가운데 맞춤이고요. 실적도 가운데 맞춤, 숫자만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셀의 열의 넓이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A하고 B 사이의 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일자로 화살표 있는 일자로 바뀝니다. 이때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내용에 맞게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났는데 A1 셀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A열이 너무 넓게 늘어났죠. 이럴 때는 요 사이를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지고 내용이랑 문제지랑 비슷하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에 딱 맞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용보다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문제지와 똑같이 만들어주고 나면 지금 1번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가운데 정렬 다 됐고요. 다음에 글꼴 크기 맞춰줬고 정렬도 가운데 정렬에 왼쪽 정렬 맞춰서 1번에 1번은 끝났고요. 다음에 2번을 해보겠습니다. 2번은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5가지 그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 각 2점씩으로 총 1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작업 1이 끝났으니까 파일에 가가지고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로 넘어가가지고 문제지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에서는 여기 지금 네 군데의 영역을 갖다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 그랬습니다. 또 C4부터 G4 영역은 글꼴을 굵게 만들고 그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노란 색깔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할 때는 그 병합하는 영역을 한 개씩 선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A5부터 A6을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병합 가운데 해도 되고요.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첫 번째 드래그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A7부터 A9까지, 그 다음에 A10부터 A12까지, 그 다음에 A13부터 B13까지 이렇게 네 군데를 갖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으면 각각 네 개의 선택 영역이 잡혔고요. 그리고 한 번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는 순간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C4부터 G4 영역에 굵고 노란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C4부터 G4까지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글꼴을 여기 굵게를 주고 그 다음에 셀의 색깔을 갖다가 표준색의 노란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표준색의 노란색을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A3부터 A13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3부터 H13을 선택을 하고요. 홈 밑에 가면 여기 테두리가 있죠. 클릭해가지고 모든 테두리 한번 주고 그다음 선택 영역에 바깥쪽으로 굵은 상자 테두리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선이 완성됐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B5부터 H12 영역에다가 제품명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어디냐면 B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해서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정의한 이름 상자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왕자 장면을 선택하면 B5라고 여기 이름 상자 이름이 나오죠. 지금은 어떤 영역 범위에다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B5부터 H12를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제품명이라고 놓고 엔터를 쳐주면 이 영역에 이름이 정의가 됐습니다. 하나씩 선택하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영역에다 이름을 주게 되면 나중에 함수 계산이나 수식을 할 때 범위를 지정하기가 훨씬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H7셀에다가 여기죠. 여기 셀에다가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하는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모 서식을 갖다가 자동 크기로 하고 항상 표시되더라고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메모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H7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여기 메모 삽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삽입 클릭해서 일단은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어드민이란 글자는 필요가 없죠. 요거 선택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메모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메모 서식에 가게 되면 맞춤에 가면은 자동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내용물에 딱 맞게 지금은 내용물보다 메모가 너무 크죠. 그래서 딱 맞게 확인해주면 메모가 사이즈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메모가 지금 같은 경우는 셀에 올라가면 보이고 셀 바깥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항상 표시되더라고 지정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셀 위에서
해당하는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메모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은 메모가 항상 보이는 상태. 그리고 한 번 더 숨기기를 클릭해 주면 숨어지는 거죠. 다시 클릭해 가지고 표시를 해주면 항상 보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자동 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문제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시트가 끝났으니까 파일에서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3번 문제는 기본 작업 3시트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를 올려주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4부터 G15 영역에다가 A4부터 G15가 어딘가요? 여기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죠. 요 데이터가 있는 이 영역에서 지기가 주임이면서 여기 지기가 주임이면서 그 다음에 총 급여가 400만 원보다 400만 원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갖다가 굵게 만들고 그 다음에 표준색 파란색을 주라고 하는 조건부 서식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AND 함수를 사용하고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셀 결정을 사용하라고 한 개 규칙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4부터 G15 셀에서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지금 거기 400만 원은 안 되겠죠. 400만 원 미만이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또 주임이 있고 여기 또 주임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두 개는 지금 400만 원 미만이니까 이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줄은 굵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부 서식을 줄 때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야 할 영역을 딱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면은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우리는 조건이 두 개라고 하는 AND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새 규칙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아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는 셀 결정을 하라고 그랬죠. 수식은 한 개만 쓰라고.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클릭해주고 여기 수식을 입력한 줄을 클릭한 다음에 일단 수식이니까 이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조건이 두 개고 AND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AND를 갖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AND 함수는 이 조건부 서식을 에서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 좀 불편한 점은 우리가 수식 입력줄이나 아니면 수식 도우미 편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함수에 대한 인수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부 서식에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도움말이 안 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걸 하려고 할 때 모르겠다. 엔드 함수는 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취소하고 나와가지고요. 요 바깥에서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 엔드라고 넣어주면은 지금 엔터 함수 나오면 이렇게 조건이 하나 둘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구나 라고 일단 한번 얼른 컨닝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요. 수식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냥 조건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AND라고 넣어주고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직위가 주임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거는 C열을 검사해야 되는 거고 C열을 검사하는데 C열의 4번부터 15번을 검사해서 그 값이 주임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검사해야 될 건 C4셀입니다. C4셀을 검색하려고 해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들어갔나요? C4셀을 선택했더니 C열도 고정 달러가 붙었고 4행에도 달러가 붙었습니다. 근데 요 달러는 지금 사행의 앞에 있는 달러가 붙게 되면 사행 한 줄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행부터 15행을 다 검색을 하려면 사자 앞에 있는 달러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사자 앞에 있는 달러를 없애주고요. 그래서 C열은 고정이지만 4부터 우리가 선택해 놓은 영역 15번까지 다 검사해라. 그래서 여기에 값이 뭐여야 되는 거죠? 이퀄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고요. 이 값이 주임인 것이 첫 번째 조건인 거고요. 첫 번째 조건 끝났으면 인수가 끝났죠. 첫 번째 인수가. 그러면 쉼표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수는 뭔가요?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총 급여는 어디에 있나요? G열에 있고 G열의 4번부터 15번을 검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G열의 첫 번째 행인 G4셀을 클릭해주면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나요? 그 G4셀도 역시 다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G열이 고정인 건 맞지만 사행은 고정이 아닌 거죠. 사행 앞에 있는 달러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 앞을 클릭해서 그다음에 여기 달러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검사하는데 그 값이 뭐여야 되는 거죠? 400만 원보다
작아야 됩니다. 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400만 원보다 G4셀의 값이 4셀부터 15셀의 값이 작은지 검사를 해라.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에 서식을 클릭해서 글꼴은 굵게 주고 그다음 색깔은 표준색에 있는 여기 파랑. 요게 파랑이죠. 파랑색을 주라고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것처럼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원 이상인 줄만 전체가 굵고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서식 지정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